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레이어와 마스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에 레이어 패널을 꺼내 놓겠습니다. 이 레이어 패널은 윈도우에 레이어스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F7을 눌러서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F7을 누르게 되면 감춰지고요. 다시 F7을 누르면 레이어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패널 옵션에서 썸네일 사이즈를 좀 크게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바로 아래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과 kind라고 써있는 목록창이 보입니다. 레이어의 이름, 레이어에 준 효과, 레이어 모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레이어의 색상, 스마트 오브젝트, 선택한 레이어, 아트보드가 적용된 레이어를 선택하여 화면에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록창 옆으로는 비트맵 이미지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 패널에 정렬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작업 중에 레이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어 개수가 많아지면 원하는 레이어를 찾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팀 작업이라면 다른 팀원의 작업을 확인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기능은 원하는 종류의 레이어만 보이게 정렬하여 레이어를 찾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좌측 툴박스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요. 파란색을 선택하고 레이어 패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언제든지 글자의 크기나 폰트를 또는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kind의 목록을 선택한 후 네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나와 소피아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나나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나라고 이름을 준 레이어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다시 kind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비트맵 이미지 레이어만 화면에 나타나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는 사라지고 비트맵 이미지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해제하고요. 레이어 패널이라고 쓴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 FX라고 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게 되면 글자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OK 해보겠습니다. 자, kind에서 이펙트를 선택하고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이 레이어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레이어의 이름이나 속성 등으로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정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맨 위에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블렌딩 모드입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레이어의 합성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블렌딩 모드는 분량이 좀 많아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오퍼시티와 필 기능입니다. 오퍼시티와 필 기능의 차이는 오퍼시티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레이어의 스타일까지 같이 투명해지는 반면 필은 레이어 스타일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미지만 투명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에 드롭 섀도우 효과를 주었습니다. 오퍼시티를 줄여보겠습니다. 오퍼시티를 20으로 줄이게 되면요. 자, 그림자와 레이어 패널이라는 글자까지 같이 희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0%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P를 20%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이란 글자는 투명해졌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요. 스트로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붉은색으로 지정하고 사이즈를 5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P를 20% 적용했는데요. 레이어 패널이라는 글자는 투명해지는 반면 레이어에 준 이 스트로크와 그림자는 여전히 진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0%로 줄여서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는 완전히 투명해졌고요. 글자의 외곽선과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반면 오퍼시티를 0으로 줄이게 되면 모두 레이어에 있는 글자와 이 글자에 준 효과까지 모두 투명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그기 기능입니다. 레이어의 이동 등의 일부 속성을 잠그거나 레이어 자체를 모두 잠궈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중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투명한 부분을 잠그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브러쉬로 하드 브러쉬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레이어는 감춰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레이어에 파란색 라인을 그렸는데요. 이 투명한 부분을 잠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투명한 부분은 색이 칠해지지 않고 비트맵 이미지, 즉 조금 전에 그었던 이 파란색 선 부분만 붉은색이 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럭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투명한 부분에도 같이 선이 그어지지만 이 투명한 부분을 잠그게 되면 투명한 부분은 색이 칠해지지 않고, 자,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 부분만 색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각각 레이어별로 캐릭터의 머리카락, 얼굴 또는 몸통을 따로 그리게 되면 머리카락 레이어만 선택하고 머리카락을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몸통 레이어만 선택하고 옷의 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이 록 기능을 이용을 하면 레이어가 많을 때 서로 레이어가 겹쳐 있어서 원하는 레이어를 움직이고자 할 때 원하지 않는 레이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원하지 않는 레이어는 잠가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레이어를 표시하는 눈 아이콘입니다. 눈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게 되면 눈이 켜지고 해당 레이어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눈이 꺼진 레이어를 다시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활성화된 레이어인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레이어에 비해서 좀 더 진하거나 밝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링크 버튼입니다.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이 링크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2개 또는 3개 원하는 만큼의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2개의 레이어가 링크된 것이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 같이 이 레이어를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링크되어 있는 2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링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링크가 해제가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 버튼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레이어에 스트로크나 그림자, 베벨, 엠보스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마스크 버튼인데요. 선택한 레이어에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보정 레이어인데요. 선택한 레이어의 밝기나 색상 등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 레이어를 만들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새 레이어 세트 만들기 버튼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한 후 그룹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레이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버튼입니다. Create a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거나 Ctrl Shift N을 클릭하게 되면 New Layer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레이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휴지통 버튼인데요. 선택한 레이어를 지울 때 사용을 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가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어 패널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레이어 작업 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Ctrl Shift N을 누르게 되면 New Layer 창이 열리게 되고요. 원하는 레이어 이름을 적은 후 OK를 하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정경색과 배경색을 디폴트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후 Alt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정경색인 검정색으로 배경이 칠해지게 됩니다. 다시 Ctrl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배경색인 흰색으로 레이어가 칠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소피아라는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Ctrl J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레이어가 하나 복제가 됩니다. Ctrl E를 누르게 되면 위의 레이어와 바로 밑에 아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원하는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G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Ctrl Alt Shift E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레이어의 결과물인 스냅샷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 레이어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